안녕하세요. 모탈쌤입니다. 코드업 C 언어 기초 백제풀이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 코드를 한번 보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sum이라는 합계를 구하기 위한 변수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int 정수형이고요.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무엇을 만들어 놨냐면 0이라고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죠? 다음, 이게 배열을 선언한 겁니다. int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int형, 캐릭터형, 실수형, 플로트형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정수형을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배열의 이름, 이게 변수의 이름이듯이 이게 배열의 이름, 그리고 여기가 개수가 되는 거예요. 배열의 개수. 여기에서는 변수가 한 개를 잡아놓은 거죠. 한 개의 메모리 공간을 잡아놓은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세 개를 잡아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개라는 값이 뭘 뜻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세 개를 잡았냐면 0부터 시작해서 2까지 세 개를 잡아놓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0, 그죠? 0, 1, 2 하고 있죠. 그래서 스코어 0, 스코어 1, 스코어 2, 다음에 여기 안에 값은 이렇게 초기화를 시키고 여기다가 넣어놨다라는 거죠. 이거는 변수를 선언한 거고요. 다음에 여기는 초기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기 값을 넣어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보면 이제 칸을 질러주는 거겠죠. 칸을 질러서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지금 여기가 SCORE, 스코어 0번 자리. 여기가 스코어 1번 자리, 스코어 2번 자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요 공간이. 그리고 또 어딘가에 이렇게 공간이 하나가 잡혀 있겠죠. 여기 안에는 값이 0이 들어가 있는 거고, 0번 자리에는 95가 들어가 있는 거고, 다음에 여기는 60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100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열이라는 것은 같은 종류의 자료형을 연결시켜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주는 것, 이게 배열입니다. 그래서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름은 하나인데 뭐만 달라져요? 거기에 해당하는 번호, 인덱스 값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스코어 0, 스코어 1, 스코어 2를 다 더해서 어디다가 sum에다가 저장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배열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거를 선언할 때 달라지는 거죠. 지금 스코어라는 거, 스코어 1, 스코어 2 해서 내가 100개를 선언을 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100까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100개를 선언을 해야 될 걸 우리는 하나만 선언하면 되죠. 이것을 모아서 어떻게 선언할 수 있다고요? SCORE 하고 100이라고 적으면 자동적으로 이 100개를 선언한 거하고 똑같이 선언이 된 거예요. 사용은 어떻게 하면 돼요? 사용을 할 때, 자, 이런 식으로 1, 2, 3 적어주고 바로 값을 적어주면 되고요. 거기에 몇 번째 있는 칸에 몇 번째 칸 것을 가지고 와서 저장해라 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출력할 때도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열을 선언하거나 그것을 사용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인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로 했을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코드를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보시게 되면 여기 x라고 나와 있는 거, %x라고 나와 있는 것은 16진수를 뜻하는 거죠. 16진수. 그리고 여기는 10진수로 지금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출력했는지를 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스코어라고 돼 있죠. 이 배열 이름을 출력해라 라고 했어요. 첫 번째, 여기에다가 저장하라 해서 이쪽에다 출력하는 거죠. 그런데 16진수로 출력을 하고요. 다음, 스코어에다가 별표를 붙였어요. 이거는 곱하기가 아니라 포인터라는 건데 주소를 뜻합니다. 주소. 우리 주소 많이 했었죠. 요렇게. 이해가 되나요? 예, 요렇게 주소를 뜻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면 네, 이 배열 이름에 대한 주소가 나오는 건데요. 첫 번째, 배열은 앞에서 우리 그 글자 출력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그대로 출력해라 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했듯이 여기에 보면 배열의 이름을 적게 되면 이 배열의 이름은 이 배열 전체의 시작, 여기를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배열의 시작 주소인 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제 컴퓨터에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봤을 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봤을 때 이 주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주소는 제 컴퓨터에서 제가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시켰을 당시, 그리고 제가 이 코드를 컴퓨터 재부팅하고 새로 실행했을 때 이 메모리 주소에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에서 메모리 주소에 할당할 때 반드시 이 주소에다 할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빈자리에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다가 이걸 할당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주소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스코어라는 배열의 시작 주소는 65F210이라는 주소에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서 시작을 했고요. 다음에 이 주소는 어떻게 했어요? 4개씩 묶여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씩 묶여 있죠. 이게 뭐냐? 4바이트라는 말이에요. 주소 하나가 차지하는 게 1바이트. 1바이트씩 4개를 차지하고 있다. 왜? 인트형이니까 4칸을 차지해서 하나를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95라는 값을 얘는 저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 주소라고요? 스코어 0번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0번이 처음이죠. 그래서 스코어라는 주소나 스코어 0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0번 방이나 똑같이 시작 주소는 여기라는 거죠. 다음, 스코어 1이라고 했을 때 스코어 1의 주소는 여기가 되는 거죠. 시작 주소는 여기가 됩니다. 왜? 0, 1, 2, 3에서 4를 띄웠죠. 그 다음에 5번째 칸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4, 5, 6, 7을 띄운 다음 칸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요 4칸이 변수 하나를 잡아먹고 있다. 저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여기에 sum이라는 것도 있는데 아까 여기 sum이라는 것을 해놨었죠. sum이라는 게 있는데 이 sum은 요 배열 제일 끝에 새로운 주소, 그죠? 1C라는 공간, 여기에 주소에 sum이라는 변수의 공간을 잡아 놓았구나. 그리고 저장 값은 255구나 라는 것을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ampersand를 붙여놨죠. 그러면 이 변수에 ampersand를 붙여놨다는 것은 우리가 scanf 할 때 ampersand A 이런 거 했었죠. ampersand B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ampersand하고 똑같은 거. 이 ampersand는 주소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배열의 이름을 적게 되고 그 배열의 이름을 16진수로 출력해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출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는 뭐예요? 요 배열의 주소예요. 그죠? 처음 주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별표를 붙였어요. 배열 이거는 주소거든요. 주소에 별표를 붙였더니 주소 안에 들어있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이 얼마다? 요 첫 번째 주소에 있는 값은 95죠. 그래서 95가 출력된 거예요. 두 번째 프린터에는 0번 방의 주소라고 붙었어요. 0번 방의 주소는 했더니 똑같이
여기가 시작하는 주소가 여기였잖아요. 그래서 10이 출력이 되죠. 똑같이.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값은 얼마라고요? 95에서 9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1번 방의 주소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번 방의 주소는 14. 그래서 14라고 출력이 되고 거기에 들어있는 값, 요거는 값이죠. 여기에 앰퍼샌드가 없죠. 그냥 배열하고 인덱스를 적게 되면 거기에 들어있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60 하고 찍혀서 나오는 거죠. 그 배열에 들어있는 값은 60이니까. 그리고 스코어의 2번 인덱스에 있는 주소를 물어봤어요. 2번 인덱스의 주소는 하고 물어봤더니 18번이라고 나와서 이게 18번이라고 출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값은 뭐니?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100 하고 출력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넣은 게 썸이죠. 썸의 주소는 하고 물어봤더니 썸의 주소는 뭐예요? 1C죠. 그래서 1C 하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값은 뭐니? 라고 했더니 255야 라고 했죠. 왜? 여기서 다 합쳤잖아요. 여기서 다 합친 수가 255였죠. 그래서 255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배열을 선언하게 되면 메모리 공간에 배열은 일직선으로 쫙 모아서 한꺼번에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것을 접근할 때는 인덱스 값 0, 1, 2, 3으로 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언할 때, 여기서 선언이죠. 선언할 때 3이라고 선언을 하면 0부터 2까지 해서 총 3개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열의 처음, 인덱스의 시작값은 0이다 라는 거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배열에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소값과 여기 포인트를 알면 다음 넘어가는 단계에서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더를 잘 기억하시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를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배열명을 적으면 배열의 첫 번째 주소를 가르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주소에다가 별표를 붙이면 이 첫 번째 주소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배열의 각각의 배열방, 인덱스에 내가 접근하고자 할 때는 대괄호를 적고 거기에 인덱스 번호를 적으면 그 번호에 해당하는 값이 출력되고 이 배열의 주소를 내가 알고 싶을 때는 앞에다가 앰퍼샌드를 붙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도 배열 안에 들어있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4바이트가 잡힌 이유는 인트형이기 때문에 4바이트가 잡혔다. 더블형이다 그러면 8바이트라 그랬죠. 그러면 한 개의 칸, 배열의 인덱스가 이렇게 8칸이 잡히겠지요.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 내가 일일이 내가 100개의 주소가 있어 100개의 스코어가 있으면 100개를 다 적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불편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변수를 사용하는 거하고 배열을 사용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선언할 때 편한 것 말고는 없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 똑같은 건 여기 다 똑같고 뭐만 달라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값만 틀리죠. 숫자만 틀리죠. 이것을 뭘로 사용한다? 반복문. 반복문에서 사용을 하면 반복문에서 우리 일식 증가하는 거 이런 거 있었죠. i++ 하는 거 있었죠. 이런 일식 증가하는 값에 여기다가 변수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배열에서는 굉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코드를 작성하는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왔습니다. 자, 아까 여기에서 사용했던 게 이거였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씩 다 더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더하는 것을 뭘로 바꿀 수 있다? 반복문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이 적어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얘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sum
플러스는 이렇게 적을 수 있죠. sum에다가 이걸 적을 수 있잖아요. 0을 더해라. 맞죠? 다음에 이것을 또 이렇게도 적을 수 있어요. 만약에 3개를 적는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0, 1, 2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요것만 다르죠. 여기에다가 뭘 적어준다? 변수를 사용하는 거죠. 아하, 변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할 때 for 가로 열고 int i는 여기는 0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그리고 i가 작을 때까지 뭐보다? 3보다. 그러면 3보다 작는 것은 뭐죠? 0, 1, 2가 되겠죠. 그럼 3이면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i 플러스 플러스 해라 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것을 집어넣어 준다라고 하면 컨트롤 X 여기에다가 컨트롤 V 해서 넣어 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블록 설정하고 다 같이 밀 때는 탭키 누르면 됩니다. 자,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여기만 다르고 다 똑같잖아요. 예, 똑같은 것은 생략할 수가 있죠. 반복 안에서는. 그리고 뭐만 달라졌어요? 여기만 달라졌었죠. 0, 1, 2. 여기에 0, 1, 2 바뀌는 게 뭐예요? i죠. i가 0이었다가 1이었다가 2였다가 그리고 3이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신 뭘 적어줄 수 있어요? i라고 적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요렇게 적어주게 되면 지금은 3개밖에 없으니까 3인데 만약에 이게 100개, 1000개였다. 그러면 여기 숫자만 100으로 바꿔주고 1000이면 1000개로 바꿔주면 요걸로 끝나는 거죠. 4줄로. 아니면 요것도 지울 수 있었잖아요. 명령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명령어 하나는 가로도 생략할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문을 잘 사용하고 배열과 매칭되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3이라고 해놓고요. 자, 이제 실행 한번 해볼게요. F11번 눌러서 실행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어때요? 아까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런데 아까하고 똑같은 결과인데 뭐가 달라졌어요? 주소가 달라졌네요. 잠깐 볼까요? 아까랑 지금이랑 새로 지금 실행한 거거든요. 자, 여기에 있는 거랑 FE10이었죠. 근데 이거는 00이네요. 다음 여기는 14였죠. 그런데 00. 여기는 04, 08. 그다음에 여기는 1C였는데 여기는 18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동안 변수의 어떤 메모리 공간에 할당시킬 때는 임의로 할당시키기 때문에 주소는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배열을 이용을 하고 배열에서 이렇게 인덱스를 이용을 하는 이유는 반복문을 사용을 하면은 엄청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음 이것도 컨트롤 C에서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요것만 넣어주면 되겠죠. 컨트롤 C 하고 여기에다가 컨트롤 V 탭 하고 여기에 뭘 넣어줘요? I. 여기도 I. 그리고 요만큼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생략할 수가 있겠죠. 이제 요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도 3개니까 이만큼인데 100개, 1000개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I를 여기에 I.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int I를 선언했죠. 여기에서도 int I를 선언했죠. 이거는 이 포문이 끝나면 이 I는 소멸됩니다. 자동으로. 왜? 이 괄호가 끝났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서만 동작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선언해 놓은 것은 이 괄호가 끝나면 얘도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이 제일 나중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얘가 끝났기 때문에 또다시 I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포문을 이용을 해서 그 인덱스 값을 여기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배열에 하나씩 접근하기가 수월하다
좋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포문이 두 개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이 지금 여기가 똑같잖아요. 반복하는 것도 똑같고, 그죠? 이럴 때 지금 썸을 따로 구하고 출력하는 것을 따로 출력을 했는데 이게 썸이 이게 끝나고 난 뒤에 한 번만 출력하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얘를 복사해서 컨트롤 X. 다음 여기에다가 붙여 넣어 버리면 어떨까요? 이 포문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략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얘를 쭉 출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를 출력하기 전에 얘는 계속해서 누적해서 여기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출력을 하니까 포문 하나로 이것을 다 완성할 수가 있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컴파일하고 F11번 컴파일하고 실행. 자, 어때요? 이렇게 한 번에 다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실행이 되고 이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 요 위에 게 얘고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 지금 16번 줄, 16번 줄이 16번, 16번, 16번에서 3번 실행이 되는 거고 3번 실행될 동안 이거는 3번 누적을 한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19번 라인이 요것을 출력하게끔 해준 거죠. 이해가 되나요? 네, 이렇게 배열을 이용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줄이 명령이잖아요. 두 줄의 명령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땐 두 개의 명령이 있을 때는 이 괄호는 절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것만 실행하고 얘는 실행하지 않거든요. 반복문에서는. 그래서 괄호로 묶어줘야지 이 두 줄을 다 실행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정도만 아시고 문제를 여러 개 풀어보다 보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드업 기초 93번 배열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